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혜경 씨에 대해서 수원지법 형사 13부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했습니다. 벌금을 3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구형인가요? 일단 검찰이 구형을 하면요. 통상적으로는 선고가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은 잘 항소 안 합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바뀌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더 300만 원 구형을 했을 때 이제 실질적인 그 내심의 목표는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어야 한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즉 100만 원 이상이면 우리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안은 그 법인카드 유형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그 10만 저렇게 되면 저 이재명 대표도 관련이 있나요? 일단은 영향을 받나요? 일단 김혜경 씨 본인이 네. 지금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거죠. 뭐 본인이 네. 안 나오겠지만 저게 이재명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별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부인이 뭐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관련 없는 거죠. 저 건은 그럴 것 같네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300만 원 구형을 했는데 저기 지금 금액이 10만 4천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무슨 10만 4천 원 가지고 야박하게 그래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아니고요. 공직선거법은 우리나라 선거법은 돈을 쓰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금지되어 있는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해서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판례를 좀 찾아보고 왔는데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금지된 기부 행위를 하면은 네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많이 나와요. 국회의원 선거나 기초단체장 선거나 이런 데서. 그래서 걸리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엄격하냐면요. 2002년에 당시에 이제 사전 투표 이런 거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가에서 부재자 투표소를 대학교 캠퍼스 안에 설치해 달라 이런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 대학에 실제로 설치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그 서울대 주변에 신림동 고시촌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뭐 봉고차 이런 걸 동원해서 그 학교 주변에 사는 대학생들을 부재자 투표 기간에 부재자 투표소에 실어 나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관해서도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분들 다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씩 나왔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안은 이 10만 4천 원 그 기부 행위에 대해서 김혜경 씨 본인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것만 쟁점이 남았습니다. 관련된 그 배모 씨는 이미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선거 그렇죠. 포기에서. 네. 네, 그래서 한번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송 변호사님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과 그렇죠. 법인카드 유형은 지금 수사 중이고 곧 기소를 하겠죠 아마. 그러니까 지금 저 사건만 먼저 기소가 돼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단기 공소시효인데 그러면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저게 지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3월 9일로부터 6개월 9월 9일까지 원래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공범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 공소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공소시효가 중단이 됐었던 거고 배모 씨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제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게 되니까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김혜경 씨를 기소를 해서 지금 이제 오늘 변론 종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었잖아요. 네네. 오늘 며칠입니까? 2024년 7월 25일이죠. 그러면은 벌써 2년 4개월 하고도 16일이 지났네요.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려서 그 재판 결과를 봐야 되는가? 물론 공범의 재판을 기다린 사정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을 좀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래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배모 씨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오래 걸렸다라는 점에는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요. 참 이게 뭔가 하나 결정나기가 참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지켜보시는 분들이 이게 언제 때 건데 이제 와서 결정하냐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한 이제 이 구형 뭐 있지만 이와 별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지금 재판 곧 받죠. 그렇죠. 예, 예. 아마 그것도 이제 곧 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이제 정말 법인카드 본안에 대한 이제 심판이 이제 곧 앞으로 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아마 뭐 이재명 대표 만약 이것도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 몇 개인가요 벌써?
재판이 4개, 5개인가요? 정말 헷갈리네 진짜. 그 뭐 당무는 언제 보는지, 국회의원 일은 언제 하는지, 지역구 활동은 언제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무 아닌가요? 재판이 당무 같은데. 지금 아니 민주당의 아버지니까 네, 아버지의 민주당이 뭐, 그 그렇죠. 아버지의 법적 안위를 지키는 일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당무겠죠. 민주당의 당무는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찰이요, 김정중 여사에 대한 옷가보요, 이것도 지금 수사를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요, 최근에 여사 측이 자주 이용했던 강남의 유명 의상실을 관계자를 소환을 했고, 이 수십 벌 옷을 수천만 원 주고 사갔다, 이런 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로 이 수천만 원을 뭘로 받았냐? 관봉권이 있는 그 현금으로 받았다.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신권으로 한국은행 띠지가 묶인 관봉권으로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야, 근데 아니 송 변호사님, 관봉권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나요? 저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네. 사실 관봉권이라는 말 자체를 저 보기 보면 그렇죠. 저거 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저 관봉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실은 저는 그 김정숙 여사의 그 옷감 논란 때 관봉권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 구경도 못 해봤고 계속 사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 특활비, 그렇죠.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그동안 김 여사의 옷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개인 돈으로 했다. 개인 돈으로 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사의 옷에 대한 거는 이게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별도 예산이 없고 전부 다 이제 개인 돈으로 했다는데 나중에 재산을 보니까 그 옷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옷이 뭐 수백 벌 되는데 다 또 디자인 옷이 깜짝 놀랐어. 아이고 깜짝 놀랐네. 아이고 뭔가 했는데 이거 저 막 세어봐도 지금 못 세겠네. 저거 일부분이고요. 굉장히 많은 옷인데 저 옷 한 벌에 제가 뭐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여성 옷들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디자이너 옷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디자이너 옷을 저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 텐데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돈이 어디서 났을까? 자, 그걸 해보면 결국 이제 지금 수사에 집중되는 게 바로 관봉권, 즉 당시에 특활비를 이용해서 이 옷을 댄 게 아닌가, 이 의문인데 그때 당시에는 기록들을 전부 다 대통령 혈관을 보내버려서 수사를 못했잖아요. 예, 못했는데 요번에 그 강남에 그 유명 디자이너 의상실 관계자를 소환을 해가지고 그 대금을 그 불품 대금을 저런 신권 관봉권으로 지불을 했고, 지불한 사람이 그 프랑스 국적의 네, 양 이네스죠. 네, 양 이네스. 이네스. 예. 양 이네스가 저걸 직접 건넸다. 그러니까 이 결제 수단하고 결제를 누가 했는가 거기까지가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양 이네스는 또 문재인의 딸 문다혜하고 수상한 또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저 특활비에서 남은 거를 또 뭐 저기 문다혜한테 보낸 건 아닌가? 네. 뭐 그런 의구심도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이 그 지금 타이 이스타젯 의혹 관련해서 그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던 그 사건이죠, 바로. 네. 지금 이제 저 보이시는 분이 이제 그 디자이너 분이고요. 이분이 아마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 따님이 이제 양 이네스라고 청와대의 6급 공무원인데 프랑스 국적이라고 그럽니다. 프랑스 국적으로 이제 취득이 돼서 이제 채용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부속실 소속이 아니고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에요. 네. 그 소속으로 돼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 이네스가 본인 아버지 패션쇼 할 때 거기서 일을 해요. 근데 청와대 직원들은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거기 가서 또 일도 하고 옷도 이렇게 하고 돈도 주고 받고 자 이러다 보니 이게 지금 과연 돈이 얼마나 들겠냐. 더군다나 그 샤넬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왜 영부인 사실상 그 수발드는 그러니까 뭐 김혜경한테 배소영 같은 존재인데 네. 주로 이제 의상 뭐 이런 거 담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양 이네스가 왜 제2 부속실 직원이 아니고 총무비서관실 직원으로 배정됐을까? 네. 총무비서관실에 가면요. 그 특활비 현금을 관리하죠. 그 금고가 있습니다. 네. 금고가 있어요. 저는 그것과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네. 참 근데 저기 옷을 보면 저게 샤넬에서 이제 우리 한글을 이제 해서 한 옷인데
마네킹 입을 때 뭐 모습하고 저게 사이즈가 다르다는 왼쪽하고 그, 예. 꽤 딴옷 같아요. 모양이 꽤 달라 보입니다. 마네킹이 입은 품새와 그 옆에 계신 분이 입은 품새가 예, 좀 달라 보이는데. 많이 달라요. 네, 근데 샤넬 옷은 저는 뭐 구경도 못 했습니다만은 뭐 저게 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거는 특별 제작된 거라서 결국 저 옷도 처음에는 뭐 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전시돼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다 또 다른 옷이다. 그럼 저 옷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문입니다. 이번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내야 될 의혹 중에 하나가 저 샤넬 자켓의 행방은 어디에 있을까? 양산에 가 있을까? 뭐 어디에 있을까? 뭐 그런 것이 굉장히 아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렇게 김혜경 씨와 지금 김정숙 이 두 분의 이 조사가 상당히 지금 진척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소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